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강효상 의원이 폭로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의 발언, 이게 진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이거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제2의 문무일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못된 발언이니까, 외교 굴욕이니까 이거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 강효상 의원의 당연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또 져야 된다.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으니까 또 유출한 책임, 그 최고 책임자 강경화가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강경화가 쉽게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고가 돼버렸어요. 예, 큰 사고가 돼버려가지고 그 기밀을 유추한 외교관은 중징계 받는다고 그랬는데, 통상 공무원들이 파면되기는 상태를 빼놓고 중징계라 하면 이제 정직 감봉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는 이제 파면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거를 언론에 이제 폭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상당한 그런 이제 법률적 이제 검토를, 조사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그러면은 그 담당 외교관 하나하고 강효상 의원 고발해갖고 될 문제냐. 그렇죠. 그 정도까지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강경화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더군다나 강경화 장관은 초기 임명될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항상 꼭 마치 무슨 사고를 사전에 꼭 기획해 놓은 것처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실수가 연거푸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마저도 이거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야를 떠나서. 왜냐면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의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태극기가 됐든 하면은 이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이게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래서 이게 외교가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사고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일으킨 사람이 강경화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해외 이 외교 업무만 평생을 한 사람이라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순방하기 때보다 이렇게 사고 많이 나는 장관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잖아요. 발등을 발칸으로 쓴다고 쓰지를 않나. 그렇죠. 사진을 잘못 올리고. 그러니까 사진을 없던 대만 걸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올리질 않나 체코슬로바키아를 체코로 써갖고 망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루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엄청난 실수를 많이 범해 왔는데, 그때만 해도 담당 그 외교부 직원 한두 명도 조금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좀 처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이제 정치 쟁점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이거 강경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경화 스스로도 이제는 본인이 이제 정치인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강경화 장관도 이거 엄히 다스리겠다. 자기 부하 직원들만 엄히 다스리게 얘기했다고 그랬지, 내가 이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기자들이 자꾸 물을 거 아니에요. 강경화 장관은 책임 안 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인사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번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1차적으로 과제이고,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잘라내기가 어렵다. 그리고서 일단 이번 사건을 마무리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궁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윤재 주미대사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니 장관도 가만히 있는데,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장관 앞에서
이번 사건을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냐면 국민한테 사과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 변명의 여지 없이 내가 사과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과한다는 말은요, 두 번째밖에 해당이 안 된대요. 예. 한 번은 뭐냐면은 그렇게 말이 많은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네. 내가 2020년도까지 천천히 올린다고 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려갖고 미안하다. 예. 국민한테 사과한 게 최저임금제 가지고 딱 한 번 했는데 이거 이번에 두 번째로 국민한테 사과했어요. 그것도 장관이 있는 앞에서.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 이게 딱 나타나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인식에 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사과는 했으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사과하면 장관은 빨리 집에 가야죠. 그렇죠. 이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치적, 도의적 저는 책무라고 봅니다. 예, 예. 아니,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과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강경화가 쉽게 나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일단은 뭐 남북 문제 관련해서 뭐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번에 베트남도 가고 말이죠. 예, 함께 계속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정보를 알지 않겠습니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기분 나쁘게 대해서 나가게 된다면, 교체된다면 아마 강경화도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좀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더 큰 파장이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예상도 들고 말이죠. 성격상 말이죠. 그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외교 장관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해외 순방 행사를 많이 합니다. 네, 정보 많이 알죠. 예, 해외 순방 행사는 뭐 전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소관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해외 순방을 하다 보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장관 중에서는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장관이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해질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이 장관을 신임하고 또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말하자면 총애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아주 충실하게 보좌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강경화 장관이 앞으로 현재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을 먼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그 대통령의 강경화 장관에 대한 총애가 상당한 수준에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웬만한 장관 같으면 그 정도 실수했으면은 본인이 사표 내고 나가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자르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국존심을 상하게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외교부 장관이 장소하는 걸 보면 장관과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상당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 수장으로서 이렇게 일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연장선상에서 예. 자기도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운명에 맡기고 또 누구든지 지금 뭐 100세 시대 아니겠어요? 예. 그 외교장관으로서 겪었던 또 배우게 된 여러 가지 이 경험을 국가를 위해서 쏟아야죠. 예. 근데 좀 청와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외교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니까 뭐 이후에 생각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회피하는 걸 보면은 강경화를 내보냈을 경우에 후폭풍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청와대 생각일 수도 있겠죠. 친한 만큼 또 정보도 많이 알고 그만큼 또 이런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 서운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도 강경화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동안 너무 많이 키워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가 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제2의 문무일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강경화 장관이 외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딱 뭐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할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다 망쳐놨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이제 외교부도 사실 지금도 대통령 대화록이 이제 국가 기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이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밀사항이 머릿속에 빡빡하게 들어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 외교 장관들 중에서도 자기가 재임 중에 있었던 지득한 그런 기밀사항을 또 책에 써가지고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사례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는 그 일을 아무리 이제 사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야.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기밀사항은 이 비밀은요, 보존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공개하기 어려운 그 비밀 유지 기간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일반 부처, 이 고위 공무원들은 특정 기관의 공무원들보다 이
자서전 같은 거, 예. 또 책을 많이 써요. 예. 특히 이제 외교관들이 책을 많이 씁니다. 다른 네.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그럼 책을 통해서도 자기가 재임 중에 다뤘던 기밀과 관련된 그런 뒷얘기들을 네, 많이 그렇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것이 이제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양심의 문제로, 공직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양식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강경화에 대한 배신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문건 유출이 됐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감찰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 당연히 강경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경화도 조사받고 깜빵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 강경화는 완전히 고립될 뿐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크게 반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조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쨌건 이 문제가 계속 커지게 되면 강경화의 양심 선언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십시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시청해 주시고요.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신의 한수 구독해 주시고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